안녕하세요. 이번 상담건은 구청에 이행강제금 부가 예고장이 날라온 사건인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 불법 건축물 대장에 띄면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이거는 구청에 있는 과세를 하기 위한 용도고요. 등기사항 증명서가 원래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이죠. 그냥 등기부등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이런 거에도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쓰려고 해도 이렇게 잘 못 알아먹으니까. 원래는 등기필증 내지는 등기필 정보해야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등기권리증은 그래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등기부등본은 그 사람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장은, 구청에 있는 대장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 훨씬 더 정확해요. 등기부등본은 틀린 게 많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작성되는 권리관계를 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관계도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는 게 등기부등본의 한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행강제금이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에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띄면은 안 나와요. 건축물 대장 떼면은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거기에 전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어쨌든, 근데 세입자를 했는데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이행강제금은요, 한 3년 됐나 2년 됐나, 그 전에는 5년간만 부과하고 그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연한이 없어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를 이행을 할 때까지 부과되는 게 이행강제금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 집주인은 깜짝 놀라서 단시일 내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원상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이 즉시 부과가 안 되니까 100만 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입자한테 집을 좀 비워달라, 이사를 해달라, 필요하면 이사비를 주겠다, 뭐 약수하게나마. 그런데 이 세입자가 좀 꼴통이에요. 그걸 알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만기에 나가달라, 만기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이나.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걸 이행을 하고자 집을 좀 비워달라, 안 그러면은 공사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 이미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럼 구청한테, 그 임대인이 저한테 찾아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책 알려주십시오. 자, 상당히 난감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도 최근에 생긴 거고, 저도 이런 상담을 그 전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새로 생긴 제도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당신이 만기 때 나가 주십시오 하는 거를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될 것 같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보내서 촉구를 해야 된다. 최고장을 보내서. 그러게 되면 구청에 대한 대항력이 생길 것이다. 왜?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불협조를 하니까 이행
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 놔서 그걸 구청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이 사람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변호사나 할애비도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 왜? 이런 실제 법률과 실전을 겸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관한 작성을 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일단은 그 갖고 있는 문자 오고 가는 거 그걸 전부 첨부를 시키고 사진 첨부시키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구청에 찾아가서 축적이 될까 입니까? 이제 답변서가 오고 나면은 꼭 그걸 보관해서 이걸 축적해서 구청에 가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면 한 달 후까지라 그러면 처음에 내용증명 오게 되면 그걸 곧바로 구청에 가라. 돈 100만 원이 누구 돈도 아니고 100만 원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꼭 단언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만은 부자들 특성이 그래요. 자기가 불필요한 돈은 단돈 10만 원도 아끼는 게 부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 100만 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끊임없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제가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에 항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방법은.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 해주고 내용증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구청에가 처리하는 방향. 다음에 어떤 경우든 법으로 시작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입자하고도 계속 너무 감정의 골을 상하지 말고 이미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딱 중간에서 일치 보니까 세입자가 참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는 아무래도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 때문에 세입자가 자기들이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같았으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써줬는데 세입자 당신은 만기가 돼서 다른 집에 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물론 그 가격에 못 구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이 만기 때 당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구청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이니까 제발 좀 어떻게 집을 비워달라. 그리고 나는 이걸 전부 정비해서 불법 건축물을 불법물을 철거할 의무사항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건 나 알 바 아니다. 나는 무조건 정부가 하란 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반드시 한 사람한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죠.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대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도 저도 특이한 사례고 결과도 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해서 구청하고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해서 일단 3자 만나서 잘 협의가 도출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도 있더라. 감사합니다.